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항목은요. 경찰까지 태워버리는 버닝썬입니다. 제목 참 기가 막히게 붙였네요. 그렇습니까? 예. 버닝썬, 이게 뭐 폭행으로 시작하더니 일파만파를 거쳐 정말 경찰까지 태워버리죠. 그렇죠. 오늘 이제 그 핵심 관계자들이 경찰에 또 줄줄이 출석을 했는데요. 이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 씨, 그리고 버닝썬의 운영자이자 이 빅뱅 멤버인 승리가 함께 만든 투자 회사인 유리홀딩스의 대표 유인석 씨,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경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예. 먼저 오전에 출석한 정준영 씨는 죄송하고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승리도 국민과 상처 입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라면서 진실되게 조사에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경찰은 이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씨의 경우에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늘 3명이 출석했는데 유인석 대표는 보도가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포토라인에 안 섰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 포토라인에 서게 하면 나는 불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경찰에 전달했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비공개로 이제 경찰 출석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정준영 씨 휴대폰에서 복구된 걸로 추정되는 카톡 메시지를 보면은 유인석 씨가 이제 경찰과 교류가 있었던 인물로 지금 돼 있다. 오늘 아침에 이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그 얘기 나왔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도 말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세 사람을 같은 날 부른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이 시간차를 두고 조사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나와서 경찰 지문을 바탕으로 서로 입을 맞출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불렀다라고 경찰에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하. 또 어제 경찰은 정준영 씨가 2016년에 이제 다른 또 불법 촬영으로 고발을 당했을 때 휴대폰을 복구를 맡겼던 포렌식 업체를 또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게 흘러나온 것 같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이 압수수색은 지금 디지털 작업을 동반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나온 증거물하고 세 사람 증언 이걸 가지고 이제 수사 진행 방향이 구체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바로 그 대화 내용 등이 그 복구 업체에서 유출된 거다 이런 얘기 말이에요. 이 작년 11월에 익명의 제보자가 경찰에 이 업체가 복구한 이제 정준영 씨 휴대폰에 있던 동영상 이런 것들을 USB에 보관하고 있다 이런 제보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당시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지만 검찰이 이제 영장 신청을 안 해줬다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2016년 당시에 무혐의로 이미 연론이 났는데 왜 압수수색을 하느냐 이런 게 이제 이유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포렌식 업체가 이런 자료들을 별도 보관한 이유와 의도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의문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경찰은 뭐 여기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2016년에 경찰이 이 업체를 통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었다 이런 보도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제 SBS 보도인데요. 2016년 당시에 경찰이 이 업체에 전화를 해서 정준영 씨 휴대폰 내용 복원이 늦어질 것 같으면 차라리 이 복원이 안 된다. 복원 불가 확인서를 써서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보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찰이 적극적으로 뭐 증거인멸을 같이 하려고 뭔가 유착을 해서 시도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시 피해자가 이제 고발을 취하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유야무야하는 과정에서 또 벌어진 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경우든 당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정준영 씨의 어떤 불법 촬영 및 유포 행위가 이어질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좀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 건이 또 하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대화방에 등장하는 표현 가운데 경찰총장이라는 게 등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원래는 경찰청장이어야 되는데 총장이어서 총장이 누구냐 이걸 예. 가지고도 말이 많았는데요. 예. 이 사람들이 자기의 뒤를 봐주는 경찰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경찰청장이던 강신명 전 청장이 어제는 난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오늘은 이게 이제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그런 이름으로 대충 부른 거 아니냐 이렇게 한 이 얘기들에 대해서 당시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이상원 전 청장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기는 강남에서 근무한 적도 없고 이 사람들하고는 일면식도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도 이 얘기가 아주 뜨거웠다면서요? 국회 행안위에 이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민감용 경찰청장이 다 출석을 했는데요. 이 경찰과 유흥업소 등의 유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와 질타가 그야말로 이제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 대상인 경찰이 과연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수 있겠느냐. 이대로는 역시 수사권 조정은 무리다. 뭐 이런 얘기를 야당이 하기도 했는데요. 또 한편에서 최소한 경찰의 유착과 관련한 부분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같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경찰이 좀 기로에 놓인 상황이다. 이건 좀 부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총리까지도 한마디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다 조사해서 밝혀야 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 참 버닝썬이 정말 경찰까지 태워버리고 있는 양상이고. 오늘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압수수색의 날입니다.
왜 또 다른 압수수색이 있어요? 이 버닝썬 사건으로 지금 이렇게 경찰이 위기에 몰린 상황인데 검찰은 또 상당히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여러 가지를 압수수색을 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나 어디요? 일단 우선 수원지검에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이사장의 자택과 유치원을 오늘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고요. 네. 여기 이제 경기도교육청이 고발한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도 오늘 서울중앙지검이 서초동 삼성물산 본사와 경기 과천의 삼성 SDS 데이터센터 등을 이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부 보고서와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어제는 이제 대구지검이 협력업체와의 금품수수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포스코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해서는 한참 수사하다가 또 한참 조용히 있더니 또 이러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슈인데 검찰이 경찰이 지금 궁지에 몰리니까 막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일부러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나름대로 검찰 수사의 논리와 스케줄에 따른 일정이겠지만 지켜보는 사람들 눈에서는 앞서의 이제 버닝썬 사건 논란이 검경 수사권으로 옮겨붙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는 얘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사실 따지고 보면 검찰도 할 말이 없는 처지인 거는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쟁점인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뭐 장자연 씨 사건 이런 경우 검찰이 다 무혐의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둘 다 검찰 과거사위가 재조사 대상으로 이제 지목한 사건이고요. 특히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어제 민감용 경찰청장이 이 앞서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도 이 진상조사단이 자신들에게 증거 제출 여부와 관련된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내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김학의 전 차관은 이 소환 요청을 받은 지 수일이 지나도록 지금 출석하겠다든지 출석을 안 하겠다든지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출석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민감용 경찰청장은 수사 당시에 이 동영상 보니까 김학의 전 차관 얼굴이 그냥 누가 봐도 똑같더라. 그래서 뭐 자문이나 이런 거 의뢰할 이유도 없었다. 그렇게 검찰에 보냈는데 검찰은 그게 누군지 모르겠다고 무혐의 처분했다. 이런 식으로 또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경찰은 이 증거를 다 넘겼는데 만일 네. 증거가 부실하게 넘어왔다면 수사권을 지휘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추가로 달라고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이제 와서 이러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김학의 전 차관 그 성접대 이루어졌다는 별장 거기에 이제는 군 장성들도 드나들었다 이런 새 보도가 있어요. 어제 JTBC 등의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인데요. 진상조사단은 당시 성접대 현장으로 알려진 별장에 전현직 군 장성들이 드나들었다는 이 기무사의 첩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당시 기무사는 이 첩보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따로 진행을 했는데 이후에 어떤 조치가 됐는지는 이제 공개된 바 없다고 하고요. 이렇게 새로운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진상조사단의 활동 종료 시점인 이달 말까지 이게 다 진상이 밝혀지겠느냐 이런 얘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장자연 씨 사건 경우 수사기간 연장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있는데 지금 호응을 얻고 있죠? 그렇습니다. 장자연 씨 관련 사건 수사기간 연장 그리고 재수사 이걸 강하게 요구하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이 이제 올라왔는데 참여자가 오후 6시 기준 24만 명을 지금 넘은 상태입니다. 앞서 버닝썬 사건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장자연 씨 사건 다 어떤 여성들이 도구화되고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피해를 입은 게 또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검찰, 경찰이 확실히 의혹을 털고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이런 기회로 이번에 이제 사건들을 좀 삼으면 좋겠는데 그래야죠. 그렇게 될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